레미콘 운반비 얼마면 적당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전국에서 레미콘 지회장, 분회장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투쟁에서 승리했는지 지회장님들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내년에 비해 운반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주변에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쟁! 갑자기 폭발적으로 변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7월 16일 날 대구 경북 건설기계 동해권에 지회가 설립하고 그날 이제 투표를 해서 선출된 현장입니다. 집회 현장 항대 사진 좀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한국노총 차들을 저희 민노차들이 포위를 좀 했습니다. 올 12월까지는 동해권에 연합회는 없고 민주노총만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남은 19년도 한 3월 달부터 조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금 동북권 한 13개, 14개 회사만 가입을 해서 그 인원이 처음에는 163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년도에 임단협을 거치고 나서 이제 서부 남부로 조직 활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 지역이 엄청 광범위합니다. 볼짝볼짝마다 막 바퀴가 있는 게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5명, 6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명이라도 우리 민주노총에 가입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패배하지 않는 임단협을 해서 우리 조합원들을 참 즐겁게 해주고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6개 권역에 나눠서 분회장, 다음 권역별로 조직차장을 두고 조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임단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분회장 수련회를 통해서 간부들에게 중점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투쟁 문화제를 했었습니다. 2년 6만 3천 원을 저희들이 보수를 했고 또한 올 5월 1일부로 주 5일 근무제도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매월 회전수 물량을 모니터링 합니다. 제 선봉에 타서 동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이 사진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비록 저 혼자 서 있지만 앞에는 김전빈 지부장님 그 앞에 계셨었고 도울경, 광주 전남 지부장님, 제장님들이 모두 와서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동방레미콘의 회사인데 전부 한국노총 소속된 그 회사인데 기습적으로 이렇게 투쟁을 한번 해버렸습니다. 한 달간 12여 개 가서 투쟁을 해서 전 조합원이 전부 민주노총으로 다 넘어온 그 가장 사례가 깊은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렇게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틀이 확 짜여있진 않아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원래는 꼬박꼬박하고 분에 한 번씩 돌아서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그 3개월 투쟁 동안에 각 지역에서 와주신 분들 또 응원해주고 가신 분들 여기 와서 또 새롭게 또 이렇게 만나니까 참 여러 가지가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 그 3개월 동안 투쟁의 과정에서 얻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제일로 큰 변화가 온 게 뭐냐? 8호제입니다. 8시 생산,
5시 퇴근입니다. 그리고 올 8월 달부터서는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노조 6기에서 전략조직 사업을 통한 전략조직 사업 조직위원장님이십니다. 장동기 위원장님을 제가 원주에서 만났습니다. 2020년 7월 8일 레미콘 지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을 거하게 진행했습니다. 레미콘의 자본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이런 강당에서 창립 발대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다 해고 이 자본가들의 싸움을 더 격하게 만든 것은 그 이듬해입니다. 2명의 조합원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70여 명이 원주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그런 아프고 눈물 나는 일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전국에서 우리 작은 도시의 레미콘 지의 노동자들을 위해 5톤이 넘는 그런 동지들이 원주로 달려와서 우리 투쟁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진은 2012년도 울산 레미콘 지회가 창립할 당시의 사진입니다. 2013년 73일 파업을 승리를 함으로써 서울에서 있었던 여의도 도끼 마닝 사건 이후로 다시 한번 우리도 일어설 수 있겠다. 그 이후 장동기 그 당시 총분회 위원장님께서 울산을 전체 다 나머지 분에 앞에서 1인 시위 및 토국마 협력해서 현장 장악을 해서 통일한 이후 6기에 이제는 울산만이 아니라 전국 조직화를 해야만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 조직위원장님으로 나서시게 됩니다. 이 사진은 2019년도 66일 파업 당시에 파업 한 달째 전국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모여서 울산시청 옆에서 그 집회를 한 사진입니다. 그 당시 부산 건설기계지부 전체 파업을 하고 올라오셨고 2군데에서 그 고공농성까지 진행을 하였고 기필코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2021년 9월 2일 날 집단 교섭을 통한 단체 협약서를 조인식을 하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당신들 단가를 충분한 단가를 올려주겠다. 올려주는 대신에 당신들도 충분히 받으니까 우리한테 충분히 달라. 여러분들과 항상 같이 논의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0년도에 인천과 파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8km 8시간 근무제 선전 활동도 했었고 조합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9년도에 포천에 보면 여기 우리 레미콘 부회장도 와 계시지만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모험적이고 귀감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수도권에서 2001년처럼 한 3,000명 되는 조직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파주 지역에서 우리 수도권 서부 건설기지부 레미콘 지회 4개 분회가 공동 임단협을 했습니다. 타 지역에 계신 우리 조합원들께서 특히 여기 계신 지휘 부회장님께서 수도권 조직이 완성돼야지 우리 건설노조 레미콘 조직도 완성된다고 생각하시고 많은 지지와 격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그 전에 31,000원 받다가 IMF라고 28,000원으로 깎였었답니다. 문관비가. 2012년도에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2013년도에 파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이제 노조 할 때랑 안 할 때랑 문관비가 이제 다르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부산도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2019년도에 가입을 해서 2020년도 이제 하고 2021년도 투쟁을 하고 2022년도 이제 합의 보면서는 내년 것까지 해가지고 6만 원이 넘습니다.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노동자 하면서 쭉 올라가죠.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경은 그냥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기도
서부기계 사례인데요. 다른 지회에 비하면 그래도 노동조합이 있었어가지고 그래프가 조금 더 이제 완만하게 오르죠. 이거를 다 그래프를 합쳐보면 쭉 가다가 아까 이제 파란색이 수도권인데 수도권은 그나마 조금 높다가 다 같이 전국적으로 2019년 이후에 운반비가 오릅니다. 지금 운반비가 올라가기보다는 운반비가 이제 정상화돼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거에 만족할 일이 아니라 전국에 단결해서 그동안 15년, 20년째 빼앗겼던 그 운반비 받아와야 되고 앞으로 더 힘차게 투쟁해야 됩니다. 동지들 힘차게 투쟁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2019년 이후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냐? 이제 신규 가입했던 조합원입니다. 당시 조합원 수가 아니라 매해년도 가입한 조합원 숫자입니다. 우리 조직 확대가 곧바로 운반비 인상이랑 연결되는 성과들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는 왜 안 됐고 2019년도, 2020년도는 된 거냐, 그 차이가 뭐냐, 그 시기별로 투쟁 방식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콘 노조를 처음 결성하고 2001년도에 수도권 상별 교섭을 시도를 합니다. 사업 초기에 이제 다 가방 메고 침낭 메고 이제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서 모집하면서 했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우리 맨날 가지고 있는 송장 가지고 이제 불량 레미콘 고발과 여의도 공원 앞인데요. 여의도에 레미콘 차를 잔뜩 끌고 와서 이게 지금 여의도 안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의도입니다. 아까 차를 끌고 와서 여의도에서 한 달 정도 농성을 하고 있다가 이제 경찰이 진압을 들어온 거예요. 한 달 만에. 노조가 이제 깨져야 되잖아요, 저쯤 되면은. 근데 이제 대단하셨던 게 저게 6월 달인데 이제 8월 달에도 계속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별 교섭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면서는 그동안에 정말 500원, 1000원 가지고 이제 막 상조회 시절에 하던 거 굉장히 올리고 복귀는 합니다, 그때 당시에. 두 번째로 레미콘 우리 투쟁을 통해서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문제를 사회 이슈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었고, 2002년도부터 울산이 가입하기 전에 2011년도까지가 약간 정체기 같은 현상을 유지하기에 좀 급급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났습니다. 일본 사람들인데요. 1970년대 일본 레미콘 공장 투쟁 끝나고 기념 촬영했던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분들이 2002년도에 찾아왔어요. 한국에 직접 왔습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저렇게 해서 노동조합을 활동을 해왔다라고 하고 저희한테 당시에 1000만 원 주고 갔어요. 그리고 2001년도 파업의 어떤 후과가 계속됐는데요. 손배가압류 당해가지고 2003년도에 노동조합이 지금처럼 조합원이 많으면 투쟁을 할 텐데 돈도 없고 조합원도 많지 않고 둘이서 이 서강대교입니다. 국회 앞에 있는 여의도,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저러고 있다가 이제 또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그래도 노동조합이 이제 끝나진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울산이 이제 가입하기 그 시절 전까지 공장별로 계속 투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동기본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거 2004년도 5년도 시절입니다. 화물연대가 2003년도 4년도 투쟁하면서 유가보조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유가보조를 받자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때 우리 레미콘에서는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레미콘의 특성상 기름은 다 회사가 되고 우리는 순수하게 운반비만 받자. 그리고 아까 이제 덤프연대랑 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때 그래서 이름이 뭐였냐면은 건설운송노조 레미콘 분과 덤프 분과였습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쟁취기 2006년도인데요. 우리가 2005년도에 처음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급조절을. 그래서 2006년도에 본격적으로 투쟁을 하고, 그래서 2007년도에 수급조절을 쟁취를 합니다. 이명박이 나 안 해, 내가 한 거 아닌데 합의를 왜 해?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우리가 다시 투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급조절이 이제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되는데 2년마다 수급조절. 그래서 내년에요.
레미콘 수급 조절 폐지한다는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예, 우리가 멋있게 투쟁하면 근데 막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투쟁하면 줬다 뺏는 거기 때문에. 근데 투쟁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울산에서 노조 가입하고 그 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제 우리가 투쟁을 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 지역 협약서를 맺는 게 목표였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공장별로 이제 단가를 인상을 하는 투쟁을 합니다. 8시간 노동도 이제 그때 이제 들고 나오죠, 우리가. 그런데 그 전과 다르게 건설사를 상대로 해서 레미콘 판매 단가 인상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제기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동안의 싸움과는 질적으로 이제 다른 경험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집행부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건설노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레미콘이 조직이 돼야 된다. 그게 레미콘 조합원들한테도 좋고 건설노조 전체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울산의 사례를 전국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또 마침 부산 경남에는 이제 레미콘 연합회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셨는데 아까 뭐 얘기 나오던 울산 총분회장님, 부산 동지들이 우리가 조금만 같이 이야기하고 도와주면 노동조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레미콘 전략 조직 사업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2019년도부터 레미콘 전략 조직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2000년도, 2001년도하고 2019년도에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용기는 있었지만 멋모르고 그냥 덤벼들었던 사람들과 다르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한 당사자들이 일단 달랐고요. 그 다음에 토목 건축 분과가 엄청 커진 조직력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공동투쟁, 조직확대, 민주노조답게 노동자 운영에서 현장을 장악하자, 저런 슬로건으로 전략조직 사업을 이제 하기로 하고, 수도권에서는 또 그럼 뭘 했냐? 그 레미콘 어떤 전략조직 사업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동대문 시장 있는 데서 몇백 명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결정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부산에 이제 조직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야, 조직 다 됐으니까 내일부터 차 세우고 운반비 올려달라고 합시다, 이렇게 막 나간 게 아니라 1년을 준비합니다. 이제 2020년도 2월 달인데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부산 경남 지역 레미콘 임단협 토론회를 합니다. 레미콘끼리 한 게 아니라 우리 본부장도 같이 하고, 중간에 계신 분이 강한수 토건분과 위원장님이세요. 그러니까 레미콘 투쟁하는데 저렇게 전 조직이 달라붙어서 회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 이제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하는 거죠, 파업은. 그리고 당사자들이 중심에서 하는데, 레미콘이 투쟁하니까 목수들도 가서 도와주자 이 개념이 아니고 같이 투쟁한다, 이런 개념으로 2020년도에 파업 들어가면서 레미콘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같이 합니다. 당연히 이제 기계지부가 중심이 되면서 우리가 전체, 그리고 이제 부울경 본부는 당연히 같이 하고, 필요하면 건설노조가 이제 같이 한다라고 해서 이제 본조 조직국장들도 가 있고, 저는 당시 조직실장이어서 이제 저도 이제 일 있을 때마다 가고 했었는데, 공동교섭, 공동투쟁과 레미콘 전략조직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내고, 그리고 그 조직 확대와 이제 운반비 인상을 이뤘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중앙 차원에서 전국 집중 투쟁도 하고 해서, 아까 울산 그 2014년도에 못했지만 19년도에도 지역 협약을 미처 맺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부산에서 지역 협약 맺으면서 2021년도에는 울산에서도 맺었고, 그러는 분위기가 되니까 지금 다른 지역들도 지역 협약 이런 걸 이제 맺어가고 있는 게, 이게 아까 운반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슉 퍼져가지고 이제 영광도 구청에서 협약서도 쓰고 그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레미콘이 막 조직이 되니까 목수들, 철근들 투쟁하는데 뭐 레미콘 세워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좀 귀찮나요? 귀찮죠. 귀찮다기보다 쉬운 건 아니죠, 그게. 굴삭기 덤프 투쟁하는데 레미콘, 야, 우리도 뭐 우리 임단협 하기도 바쁜데 거기 굴삭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냐? 분해 조합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레미콘이 노동조합을 시작했기 때문에 덤프 연대를 할 수 있었고, 지금 굴삭기, 기중기니 다 노동조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또 덤프, 굴삭기 그런 동지들이 있지 않았으면 지금의 이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2019년도에 그 목수들이 우리 부산에서 레미콘 차 오면 커피도 주고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보려고 그런 노력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런 토목 건축 국가가 없었으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가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노동기본권 투쟁,
공격은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너네 노동자가 안 돼!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손배가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대우조선의 투쟁이나 저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투쟁이 남의 일인가? 우리가 우리 일을 당연히 하면서 적절하게 그런 일들에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듣지 않을지는 우리 분반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2023년도 수급 조작 잘 지켜내면서 운반비 또 올릴 수 있을지 분반 토론 함께 해주시고 이따가 다시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레미콘에서 이제 시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레미콘 동지들 투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분반 토론에 쭉 보면서 많이 느낀데 거의 뭐 의견은 일치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다. 너만 잘 돼가야 잘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전체가 잘 돼야 된다. 공동투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대다수 많은 의견들이 수도권이 잘 돼야 된다. 수도권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부만 잘 돼가야 되는 것이 아니다. 같이 도와주면서 잘하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도 중앙인단협을 해서 진짜 노동자로서 힘있게 한번 나가볼 수 있도록 하자. 기계분과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레미콘 동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투쟁! 동기들, 우리는 오늘 안동근 열사를 뵈러 갑니다. 그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가 주축이 되고 우리가 앞장서서 전국에 있는 건설 현장을 하나씩 장악해 나갈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서울 분들, 전라도 분들 다 각 지역마다 이 우리 부회장님들 만나고 어른도 뭐 언어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다 보니까 와 너무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그리고 안동근 열사님의 그 주모제가 있는 걸 사실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니까 지금도 곱창 감동이 지금도 가슴이 멍멍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꼭 올해 안으로 제가 우리 동경 분회원들 데리고 꼭 한번 여기를 참석하고 싶습니다. 투쟁!